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상승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값 요즘 얼마나 올랐나요? 서울 아파트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요. 9.7 대책 발표되기 전 9월 1일 상승률이 0.08%였습니다. 대책 발표되고 0.09, 0.12, 9월 4주차는 0.19%까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한 주 새 0.19% 올랐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나요? 예전에는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집값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성동구가 눈에 띕니다. 성동구가 한 주 만에 0.41%에서 0.59%로 껑충 뛰어 올라갔는데요. 6.27 대책 발표 전에 0.99%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마포구도 0.28에서 0.44%까지 급등을 했고요. 강남 3구인 송파구도 0.19에서 0.35%. 주로 본다면 특징이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한강변 주변의 고가 아파트 지역들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즘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현장 분위기도 지금 굉장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재밌는 사례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파트 사러 가게 되면 물건을 보고 계약금을 입금하려면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계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집주인들이 계좌를 안 줍니다.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계좌 주세요 그러면 잠시요 멈추다가 몇 천만 원 올려서 다시 부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네. 두 번째 집값 상승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배액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약금에 의한 해제인데요.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배액 상환 받은 돈에 플러스해서 더 주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당 신도시에 가계약금을 2,500만 원 받은 분이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집값이 한 달 만에 3억 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2,500만 원 받으면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6천만 원 돌려줬어. 매수자한테 미안해서 1,000만 원 더 줬어라는 걸 인증샷에 올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금을 받고서도 돈을 더 돌려주고도 깨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집값이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불안 심리가 지금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어둘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모니터링을 한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한 10억 원에서 30억 정도 자금력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계속 노려보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요. 9.7 대책 발표되고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확대가 되다 보니 조만간에 정부가 대책이 발표가 되겠구나.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됩니다. 지방에서도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되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전세 끼고 못 사게 되다 보니까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구 이런 강남 3구, 용산구 주변 지역에 전세 끼고 사자라는 지방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9.7 부동산 대책은 별 약효가 없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냐? 근본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저성장,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해집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안전한 투자처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서울의 한강벨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방에서도 몰려들기 때문에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9.7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는데 수도권의 135만 호 주택을 임기 5년 내에 착공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듣기에는
135만 원 과연 가능할까?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이 되고 이 실망감이 또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지금 하루빨리 사자라는 심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집값 추이 어떨 걸로 내다보시나요? 좀 걱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요.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서 착공 물량을 늘리더라도 실제로 입주 물량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또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월에 금통위가 있는데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0월 금통위 지금 서울 집값을 보니까 인하하기 쉽진 않겠으나 10월에 안 되면 11월에 되겠지라는 기대감 역시 되고 있고요. 유동성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추석 이후에 집값 상승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정부도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정부도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어떤 카드들이 남아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카드들은 시장에서도 예측하고 있고요. 97 대책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규제 지역 지정 카드가 가장 유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이게 집값이 급등한 한강 벨트만 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풍선 효과를 고려해서 수도권 전체를 규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을 좀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어떤 처방이 있어야 합니까? 수급이 안 맞는 거죠. 수요 과잉에 공급 부족인데 입주 물량은 절대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매물을 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살짝 올리는 겁니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현재 60%인데 5%포인트씩 매년 올리겠다라고 하면 일단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팔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양도세를 현재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한시적으로 1년 정도 35% 정도 내려준다면 의외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또 부자 감세 논란들도 있고요. 조세 저항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규제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정부의 또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